안녕하세요. 저는 정용호 박사입니다. 올해 저는 92세가 되었습니다. 60년 넘게 의료 분야에서 일해왔으며 항상 노년층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노화와 마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빠른 노화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체가 약해지는 첫 신호는 보통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몸의 중심인 다리의 힘이 약해지면 사람의 삶도 점차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혈압이나 영양제를 챙기기 전에 먼저 마당으로 나가 조용히 걷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맨발로 땅을 느끼며 아직도 곧게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제가 여전히 스스로 움직이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사로서의 조언이 아니라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의 진심 어린 이야기입니다. 노화는 흰머리나 주름, 건망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노화는 다리가 예전처럼 우리 몸을 지탱하지 못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최근 스스로를 돌아보신 적이 있나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나요? 지팡이나 손잡이 없이 외출하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집 안에서도 넘어질까 봐 걷는 것을 피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근력과 균형 감각의 저하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노랄러지 학술지에 발표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다리의 근력과 균형이 떨어지는 것이 치매나 다른 만성 질환이 나타나기 전 전신 노화의 초기 징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근육이 줄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며 신경 전달이 느려지는 부위입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전신의 기능이 함께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활동량이 줄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며 기분에도 영향을 미쳐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저는 60에서 70대의 기본적인 일상조차 스스로 하지 못하게 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반면 80세가 넘어서도 여행을 다니고 정원을 가꾸며 운동을 꾸준히 하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다리가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 건강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다리를 잘 관리하면 노화의 흐름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제 50대, 60대, 70대에 접어들고 계신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지금 걷는 것이 가능하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그 변화는 상상보다 훨씬 큽니다. 제가 공유할 습관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중 단 몇 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저와 수많은 환자들이 이 루틴을 직접 실천했고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으니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신의 다리가 충분히 튼튼하고 건강하다고 느끼시나요? 몇 년 전 어느 오후 74세였던 이순자라는 환자를 만난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심각한 질병은 없었지만 항상 피곤하고 자주 어지러움을 겪었으며 무엇보다도 걷는 것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빠르게 늙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라고 포기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매일 걷는지 물었고 그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약해서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요.
자세히 살펴보니 종아리가 가늘고 무릎에 안정감이 없으며 발에는 가벼운 부기가 있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결과였죠.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희미한 눈빛이었죠. 이런 눈빛은 안타깝게도 흔한 일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단순히 나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의존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외출을 줄이고 움직임이 적어지며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기억력도 떨어져 결국 모든 일에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단 15분의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면 60세 이상 사람들의 3년간 신체 기능 저하 위험을 최대 41%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런 간단한 운동을 시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감을 되찾았다고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순자 씨의 경우 저는 어떤 약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에 단 2분이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운동법을 가르쳐 드렸죠. 양치할 때 한 발로 균형 잡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한 발로 30초 서 있다가 다른 발로 바꾸는 운동으로 손을 대지 않고 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처음에는 흔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이순자 씨는 처음에 겨우 7초 정도 버티다가 벽에 손을 댔지만 저는 웃으며 지금은 어렵겠지만 2주 후면 분명 좋아질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한 달 후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아무 도움 없이 2층까지 걸어서 올라갔어요. 이 사례는 큰 계획이 아니라 꾸준한 작은 실천과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몸을 깨우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자신의 건강이나 소중한 사람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곧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에너지와 젊음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함께 도움이 될 만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라면 더 활기차고 균형 잡힌 자신감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매우 간단하지만 효과가 뛰어난 운동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쪽 다리로 서 있기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동작은 단순한 균형 감각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을 활성화하고 신경계를 자극하며 몸 전체의 협응력을 강화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수행된 연구가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슨에 발표되었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10초 이상 한 다리로 서 있지 못하는 고령자는 이후 7년 내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 이 운동은 몸의 노화 정도를 평가하는 가장 정확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 운동은 3가지 중요한 능력을 요구합니다. 균형 감각, 하체 근력, 그리고 신경계의 빠른 반응. 이 3가지가 제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한쪽 다리로 오래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기능들은 나이가 들어도 꾸준한 훈련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동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벽이나 의자 근처에서 2발을 모으고 앞을 바라보며 서세요.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최대한 오래 균형을 잡아보세요. 처음에는 15초 서 있기만 해도 힘들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매일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자연스럽게 일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할 때나 주전자가 끓는 동안 갓다리로 30초씩 서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몸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균형감도 좋아집니다. 계단 오르기도 수월해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 통증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습관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87세 박만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손주들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걷지 못했지만 아침에 이 운동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신 후 3개월 만에 저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던 말이 기억납니다. 젊었을 때 아내와 자전거 타러 다녔는데 이제 다시 함께 장 보러 가네요.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아요. 이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다리를 움직일 수 있고 의지가 있다면 노년에도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 운동 하나가 다리 건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을 깨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또 다른 간단한 습관이 있습니다. 식사 후 가벼운 산책입니다. 이는 건강에 가장 좋은 습관 중 하나로 약이나 기구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걷기가 왜 그렇게 좋은지, 하루 단 10분만 이 습관을 실천했을 때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늘 바로 한쪽 다리로 균형 잡기 운동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바로요. 건강은 불평하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자신의 몸을 다시 믿고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저는 수백 명의 노인분들에게 식사 후 걷기 습관을 가지도록 지도해 왔습니다. 단순한 행동이지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도 수년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데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꾸준히 신경 쓰면서 하는 것이 노화에 영향을 늦추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식사 직후에 걷는 걸까요? 소화 과정 동안 혈액의 많은 부분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됩니다. 만약 식사 후 바로 앉거나 눕게 되면 혈류가 줄어들어 소화가 느려지고 혈당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 환자에게는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반면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은 소화를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심장 건강과 기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2년에 다이어비티스 케어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짧은 산책만으로도 식후 혈당 수치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추오대학교 연구팀은 하루 1000보 이상 걷는 노인들이 치매 발병 위험이 37% 낮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후 집 마당이나 복도 혹은 아파트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곤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발밑의 땅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순한 시간이 몸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하며 심장을 안정시키는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식후 치유 산책이라 부릅니다. 신체와 정신을 모두 돌보는 시간입니다.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79세 이재명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식사 후 위통에 시달리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저녁 식사 후 10분 정도 집 마당이나 실내에서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팔도 부드럽게 움직이며 하루 쌓인 긴장을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3주가 지난 후
어르신은 진료실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식사도 잘 되고 깊이 잠도 잡니다. 아내도 제 얼굴이 훨씬 밝아졌다고 하네요. 이런 변화는 거창한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몸과 마음의 회복은 하루 단 10분으로도 가능합니다. 헬스장에 가거나 비싼 운동기구를 샀거나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도에서 조금 걷거나 정원에서 몇 걸음 걷거나 심지어 거실을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몸을 긍정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첫 걸음을 내딛어 볼까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잠시 생각해 보세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장기적으로 건강과 웰빙을 바꿀 수 있다면 자신을 돌보기 위해 그 시간을 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는 하루를 차분하고 질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자기 전에 하는 발 마사지입니다. 이 부드럽고 따뜻한 기법은 전통 지혜와 현대 과학 모두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발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숙면을 유도하며 몸과 마음을 깊이 이완시켜 줍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을 듣고 나면 발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몸 전체 건강의 중요한 기반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루를 TV를 보거나 누워서 보내며 여러 생각과 걱정으로 마음이 여전히 바쁜 상태이지만 하루를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이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특별한 공간이 필요 없고 단 5분 만에 몸과 마음을 깊이 이완시켜 줍니다. 발바닥은 단순히 걷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와 연결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발바닥에는 다양한 신경말단과 내장 기관과 연결된 반사 구역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에 위치한 용천이라는 지점은 동양의 전통의학에서 신장의 기능과 활력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현대 과학 연구도 이 오래된 지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저널 오브 트러디셔널 앤드 카먼테리 메더선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매일 10분씩 2주간 발 마사지를 받았을 때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 관리법이 매우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자기 전 조용한 곳에 앉아 손으로 발바닥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앙의 용천점을 눌러줍니다. 한 번에 한쪽 발만 마사지해도 충분합니다. 마사지하는 동안 그 부위가 따뜻해진다면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효과를 더 높이고 싶다면 생강 오일이나 허브 크림을 사용해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81세 김영자 어르신은 평소 발이 차갑고 잠을 제대로 못 이루셨는데 이 지압법을 배우고 나서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며칠 만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발이 따뜻해지고 수면이 깊어지며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합니다. 발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신체 건강 관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돌봄과 마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발 마사지를 하면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하루를 정리하거나 감사한 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의 이완, 차분한 호흡, 그리고 더 깊은 잠에 도움을 줍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이런 잠깐의 멈춤이 당신의 밤을 바꾸고 결국 당신의 하루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들이면 건강한 일상 루틴의 순환을 완성하게 됩니다.
아침에는 다리 스트레칭과 활성화로 시작하고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으로 몸을 움직이며 밤에는 휴식을 준비하는 발 마사지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세 가지 습관을 24시간 일상에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건강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 발밑에서부터 시작되는 가까운 것입니다. 작은 변화로 건강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답은 예입니다. 이제 제가 직접 실천하는 일상 루틴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루틴은 단순하고 외우기 쉬우며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침대에 누운 채로 손과 발을 부드럽게 움직여 보세요.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아침 세면 후에는 거울 앞에서 한 다리씩 30초에서 1분 동안 균형 잡기 운동을 하세요. 양치질하면서 하면 습관으로 만들기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 약 30분 뒤에는 집 주변이나 마당에서 10분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햇볕 아래서 걷는다면 비타민 D 생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후에는 몸을 다시 활성화할 시간입니다. 가벼운 집안일 후 천천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앉아서 하는 간단한 운동도 좋습니다. 의자에서 몸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10회 정도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하세요. 저녁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는 짧은 산책을 하거나 거실에서 발 스트레칭을 하며 긴장을 풀어주세요.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발을 감싸고 조용한 환경에서 5에서 7분간 마사지하세요. 이 습관은 몸을 이완시키고 하루를 돌아보며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모든 과정을 합치면 하루 30에서 4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의식들이 서서히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한두 번 하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꾸준함이 진짜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려운 날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다음 날 다시 시도하세요. 이것이 제가 살아온 방식의 기초입니다. 지금 92세가 된 저는 여전히 혼자 요리하고 병원에도 혼자 가며 제 경험을 나누기 위해 영상을 촬영합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기구가 필요 없었습니다. 매일 제 다리와 발을 돌보고 가능한 한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신도 이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약해 보일지라도 오늘 단 5분이라도 자신을 위해 투자해 보세요. 작은 행동이지만 내일을 위한 깊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더 잘 돌보고 싶고 더 가볍게 살아가며 품질 높은 노후를 원한다면 이 채널이 당신을 위한 곳입니다. 여기서는 일상에서 큰 변화를 만드는 간단한 습관을 나눕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들도 함께해 주세요. 한 걸음씩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